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근대적 의미의 스포츠로서의 축구는 잉글랜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만, 발상제라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골대를 갖추고 한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공을 차며 놀았다고 하죠. 마을별로 싸우기도 하고, 이것이 근대적인 학교가 생기면서 룰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귀족들은 상술학교 여기서 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문희, 보희 자매, 언니 보희로부터 꿈을 산 문희가 김유신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축국이라고 하는 놀이, 김유신과 김춘추가, 김춘추가 결혼하는군요. 김유신의 동생 문희랑 결혼을 할 그 에피소드에 보면 축국을 하다가 짐짓 옷을 밟아서 찢어지게 만들어서,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을 찢게 만들어서 그것을 꾸며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집에 데려가서 문희를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먼저 오신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자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밝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네. 그 6월 7일 다음 달 7일이죠. 네. 이 캐나다에서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네. 미국으로 출국했거든요. 아, 네. 왜 미국으로 갔느냐? 네. 일종의 전지 훈련이죠. 전지 훈련. 예, 전지 훈련하고서 미국에서 30일에 미국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치르고 네. 개막 사흘전인 6월 4일 6월 4일. 캐나다에 입성할 예정이죠. 그렇군요. 미국이 세요. 미국 세죠? 여자는 세계 랭킹 현재 네. 2위입니다. 예전에 미아햄이라고 하는 예.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예. 뭐 웬만한 남자를 등가하는 대단한 체력과 그 기량을 갖고 있었죠. 스포츠 예. 능력을. 예. 그런데 네. 우리가 그 대표팀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네. 5월 18일에 이게 출정식을 가졌거든요. 5.18 날 출정식을 했군요. 예. 네. 그 협회 관계자도 오고, 네. 선수들은 다 참석하고, 그리고 축구 팬들도 오고, 근데 이 출정식이라고 하면은, 네. 결의를 다지고, 목표를 밝히고, 네. 좀 왁자지껄하고, 네. 흥분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흥분된 분위기하고 가슴 아픔이 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거. 선수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날의 분위기를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에게 소위 많다고 하는 두 가지 감정. 네. 흥과 한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흥과 한이 있어야 예. 되는데. 네. 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흥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지나가서 이제 토크 콘서트식으로 진행될 때는 이제 한이 표출됐는데, 네. 첫 번째 눈물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우리 그 지소연 선수가, 지소연 선수. 예, 개인적인 목표도 밝히고,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면서 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렸죠. 어떤 뭐냐면, 겁니까?
여민지 선수가 있거든요. 아, 네. 여민지 선수도 우리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우승을 할 때, 예. 최초로 그렇죠. 피파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유일하죠. FIFA 주최에서 우리가 우승한 거는. 그때 엄청난 활약을 보였었던 예. 여민지죠. 이 여민지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네. 훈련하던 도중에 이 능곡고등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할 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전체 한 8주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이고. 대회 개막 임박해서 대표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지소연 선수가 그러니까 네. 여민지 목까지 뛰겠다. 네네. 그리고 골을 넣게 된다면 네. 여민지를 위한 세리머니를 하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고생을 함께 했는데. 예. 근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가 같이 월드컵을 준비하던 동료가 뜻밖의 부상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정도였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아이고, 어떤 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쁜 자리 있죠. 네. 이 눈물의 의미가 기쁜 자리에서 나오는 기쁨의 눈물도 있죠. 네네. 물론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도 있는데 네. 근데 이 기쁜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눈물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한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 기쁜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지나간 세월 속에 있었던 고생. 네. 남들은 지금 내가 성공한 내 모습만 보지만 그렇죠. 남들이 이 성공한 내 모습을 보기 전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겪었던 고생이 한으로 가슴속에 남아있을 때 네. 해냈다라는 느낌과 함께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본인은 기쁨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 네. 한 어린이 눈물을 흘리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민지 선수가 여자 축구 선수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소연 선수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 드디어 월드컵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탈락한 거였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네. 전가을 선수가 전가을 선수. 또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네. 여자 축구 선수로서의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첫마디를 이렇게 꺼냈어요. 뭐라고요? 한국에서 네. 여자 축구 선수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목에 매가지고 아이고. 또 말을 못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잠시 이제 또 말을 이었죠. 네. 외로웠다. 외로웠다. 예. 그리고 또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예.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 축구 월드컵 열리냐고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자 선수들처럼 환호하거나 열망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 축구 선수의 어떤 그 보이시한 모습을 네. 보면서 겉으로는 뭐 선수에 대한 어떤 뭐 그 예의를 갖추지만 멋지다 이러면서. 예, 속으로는 여자가 무슨 그 거친 모습이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선수들은 그거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다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남자처럼 네. 그 남자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그 훈련 환경, 네. 합숙 생활 뭐 이런 거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동호의 스포츠당에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그 축구 선수로서 남녀 차별, 예, 여자 축구 선수들에 대한 예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무리 남자 축구가 돈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근데 그 전에 그 지소연 선수가 그 이코노미석 타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한동안 또 그게 그 회자가 됐었었죠.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 논리는 뭐 이거 남자 축구 대표팀 경기할 때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네. 이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자 축구 경기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적자다. 네네. 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뭐 재정이 풍부하지 못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많은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그 대표팀으로 선발돼가지고 네. 태극마크를 달고 준비하고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만큼은 좀 어느 정도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아주 그 94년, 95년 정도였습니다. 네.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장미란 선수 있죠. 네. 여자 역도의 뭐 세계적인 스타이니까 지금은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여자 역도가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선수들이 나와서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자 역도 선수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스포츠 기자들도 역도 대회 취재 나와서 여자부 경기만 열리기만 하면 가서 막 이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뭡니까? 어떻게 역도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네. 여자 역도 선수들이 제일 듣기 싫고 네. 하기 싫은 질문이 바로 왜 역도를 했냐? 어떻게 역도를 했냐? 남자한테는 뭐 굳이 그런 걸 안 물어봐도 예. 되는데 여자 선수에게는 신기하니까 꼭 예. 물어봤군요. 예. 근데 그게 여자 역도 선수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었어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밝히기 싫은 사연들이 다 있었겠죠. 그렇군요. 여자로서. 그런 면이 있군요.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기자로서 궁금하다 하더라도 그런 선수의 인권이라 할까요? 예. 기분 정도는 헤아려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 네, 신기하니까 예.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거군요. 근데 그 대표팀으로 뭉쳤을 때 네. 여자 축구 대표팀은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네. 응원을 하지만 네. 그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대전 스포츠 토토니 무슨 뭐 수원 무슨 공사니 해가지고 소속팀에서 뛰었을 때 네. 아직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자기는 그냥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할 뿐인데 여자라서 배관시하거나 또는 차별받는다거나 이런 거요. 매스컴의 홀대, 상대적인 홀대 이런 걸 극복하고서 겨우 그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되었는데 예. 그 식구처럼 지낸 형제처럼 지낸 그런 선수가 부상으로 일탈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예. 또 그 김에 우리가 축구 선수로 여자 축구 선수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이런 감정이 북받쳤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출정식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월드컵에 도전하면. 그렇죠. 그러나 네. 월드컵 본선까지 올라왔다는 어떤 성과의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가을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그 뒤에서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이 위치까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축구 물론 상대적으로 박진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 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라 그러나요? 그에 걸맞는 예. 한국 여자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거만큼 그 정도의 최소한 대우는 제도적으로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 캐나다 월드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우리가 2주에 속해 있거든요. 2조. 2조. A, B, C, D 2조. 네네.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 4개국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윤덕여 감독이 네. 이렇게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함께 묶였을 때 조편성 좋다, 괜찮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목표가 이제 16강이고 일단 조별리그 통과이고 뭐 내심 8강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1승을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네네. 1승이 목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은근히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가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FIFA 랭킹만 봤을 때 네. 지금 이 FIFA 여자 축구는 세계 랭킹이 18위거든요. 오. 근데 우리 조에서 같이 묶여 있는 브라질은 세계 랭킹 7위고요. 네. 우리가 18위인데 스페인은 14위예요.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 코스타리카는 37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최소한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는 1승 1무 1패 정도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1승의 제물로 코스타리카를 잡고 있고요. 스페인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고 해볼 만한 상대이다. 세상에 우리가
남자로 따지면 물론 남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스페인을 넘본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자 축구의 수준이 꽤 높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네. 근데 아시아 여자 축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긴요. 중국, 일본, 북한. 북한. 네. 예. 우리가 좀 여자 축구는 중국이나 북한, 일본보다 늦게 시작을 했죠. 네. 늦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여자 축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랭킹이 높은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랭킹 4위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이 16위고요. 북한이 8위입니다. 와, 우리보다 훨씬 높네요. 예. 와. 북한 여자 축구 세죠. 브라질 바로 미치고 스페인보다도 한참 위입니다. 예. 네. 성인 월드컵에서 네. 성인 여자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네. 독일을 만나서 기술이나 체력 전반 밀리지 않고도 대등하게 경기를 했는데 네. 역시 후반에 들어가니까 체력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준우승에 그친 적이 있었죠. 네. 하여튼 한국 여자 축구, 대한민국 여자 축구, 그리고 북한 여자 축구 모두 응원합니다. 예. 예. 자, 국가대표 전지훈련비, 횡령, 또 적발. 이게 축구 얘기입니까, 이것도? 축구는 아니고 네. 스키하고 쇼트트랙 그리고 스키. 레슬링, 씨름 4개 종목에서 또 이 스포츠 비리 사건이 또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를 했군요, 전반적으로. 경찰 조사였었습니다. 경찰 조사. 네.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 가서 네. 이 돈 삥땅하고 이런 거 네. 우리 상상이 갑니까? 이거 쪽팔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국가대표 선수들 전지훈련비 삥땅 치고 이러는 거 아주 옛날부터 있었었고 네. 최근에도 있었었고 네.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몇 번씩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이 스키하고 쇼트트랙하고 레슬링하고 씨름 4개 종목에서 네. 이 감독, 코치, 그 소속팀 관계자, 업자 다양하죠. 모두 9명이 이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중에는 이 불구속 기소된 이 코치 중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코치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들이 이 삥땅 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아주 옛날서부터 이어오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의 이제 그 쇼트트랙 코치인데요. 네. 이 사람은 자기 소속팀인 지자체 팀에서 네. 시청의 담당 공무원 예. 그리고 이 쇼트트랙이니까 그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용품을 공급하는 업자 네. 그리고 빙상장 관리하는 사람 네. 다 짜가지고 훈련하지 않고서 훈련했다. 그러니까 빙상장 대관료 줘야지 되죠? 네. 이거 챙기고 가라서류 보통 예. 우리 전문 용어로 가라서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체육 용품 네. 지급 안 되는데 지급됐다.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상당을 삥땅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같이 나눠 먹었다. 걸린 겁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뭐 레슬링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무이사 이 DCD니까 어떤 이제 지방 자치단체예요. 여기에 이제 레슬링 협회 전무이사는 이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우수 선수 관리 지원금을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이 돈을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한 거였었죠. 근데 이 놀랍게도 네. 이 레슬링에 이번에 이제 이 적발이 된 레슬링의 이 전무이사는 네.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또 다른 직업은 조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조폭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업은. 세상에. 그 조폭으로 있다는 것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그래요. 네. 또 이런 사람한테 이 단체를 맡기고 예산까지 그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세상에 말도 안 되네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체육계의 비리 네. 이게 심하냐면은 이게 조폭으로 투잡을 뛰는 이 전무이사 네. 이 양반이 이 DC에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를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네. 2002년부터 했어요. 16년 동안. 말이 되는 거냐고 진짜 이게. 도가 텄겠죠. 해먹는 방법에는. 네.
그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 그 레슬링 협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전만 명 있고 그 저기 무슨 뭐 행정부는 여직원 한 명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냥 혼자서 마음 편하게 물반 고기반식으로 다 해먹었었겠죠. 이게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됐다는 건 사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네. 아주, 사실 참, 이 스포츠계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스포츠야말로 가장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행정 자체가 이렇게 썩었다라는 얘기를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러저런 모양으로 듣게 됩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이군요. 이게 정말 거의 관례처럼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포츠에서는 4대학이라고 해서 네. 입시 비리, 그 판정 문제, 네. 그리고 뭐 인권 등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근절되지를 않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뭡니까? 무관심. 무관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의 그 체육 단체들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가 있는데 예. 종목별로 있고 또 시도별로 네. 또 군 단위까지 무슨 군 체육회 이렇게 다 연결이 쭉 다 산하단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 내려갈수록 이 비리와 부조리가 더 심하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네. 누군가 혼자서 이 레슬링 협회 전무이사처럼 16년, 20년 또 혼자서 그냥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랬군요. 역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근데 스포츠계 내에서 이런 것은 고쳐나가고 적발해서 자격 바탈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겁니까, 자기들도?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자정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만 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이 금메달만 많이 따가지고 오면은 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금메달 따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그래서 금메달 많이 따갖고 오면 단체장들은 항상 기업이든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훌륭하게 국위선양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분들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기득권을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이 오랫동안 좀 계속 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은 꼭 군인 출신이 해야 된다는 법이 없죠. 없다는 것. 예. 그런 것처럼 경기 단체도 꼭 경기인 출신이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출신들만 검찰총장을 하고 고위급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즉 외부로부터 수혈이 돼야지만 간섭이 있어야지만 자정 능력을 회복할 텐데 예. 역시 고인물이란 얘기군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우리 저기 병영님 연배. 네. 1960년대생. 네. 저보다 한 10년씩 다 선배들이죠. 아이, 형 왜 그래 정말. 소위 말하는 네. 이 386. 네네. 옛날 386, 60년대생들부터 한 82학번 이후서부터 네. 그리고 또 이 스포츠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네. 뭐 국내에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해외에서도 제대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90년대 중반서부터. 네네. 근데 이들이 아무리 제대로 코스를 받고 제대로 공부를 해오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체육계 주류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기득권으로 잡고 있는 이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자신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다는 거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를. 그래서 배척하는 건가요? 예. 자기들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얼마나 엉성하고 네. 논문 대필하고 표절하고 이러는지 다 알 텐데 어떻게 그거 대답습니까? 다 배척하니까 간신히 지역에 내려가서 잡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운 좋게 이 교수로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나 네. 참 자리 잡기가 힘들죠. 스포츠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력을 통해서 경쟁해야 되고 오늘의 주전이 내일은 후보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제의 연습생이 오늘 당당히 주전을 꿰차기도 하는 그런 풍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벌써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소식은 참
신선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축소했다는 그런 예. 소식인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신선합니다. 이 병영님 말씀대로. 예, 대표적인 토건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데, 예. 그렇죠? 네. 일본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하죠. 네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 네. 도쿄에다가 이 올림픽 주경기장을 지금 새로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 요요기 경기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64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올림픽을? 주경기장이었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경기장을 주로 사용을 하다가 네네. 이걸 헐고 이제 다시 짓는 겁니다. 음흠. 근데 처음에 계획은 일본말 비슷하게 들리죠. 삐까뻔쩍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장 축소한다. 예. 또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개폐식으로 해놨거든요. 네네. 돔을 닫고 열고 할 수 있게. 네. 8만석 규모였었는데 이거를 가변석으로 설치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도쿄에서 이제 다 경기장을 짓고 네. 도쿄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경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오사카 등지로 분산 개최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봤죠. 네, 그렇군요. 또 일본말스럽게 쇼부를 받습니다. IOC하고. 예. 예. 원래 도시별로 주최를 하는 건데, 예. 분산 개최하겠다는 용기를 냈군요. 예. 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도 지난달에 네. 내년에 유스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네. 어디서 열리느냐? 노르웨이 릴레한메르에서 열립니다. 우리 귀에 익네요. 예전에 이미 동계올림픽을. 동계올림픽 열렸었죠. 네네. 네. 근데 릴레한메르가 내년에 유스 동계올림픽을 열리는데 또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 시설물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 그래서 종목을 오슬로에도 분산을 하고 네. 이제 도시별로 분산해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추세. 예. 대단히, 릴레한메르 같은 경우는 불과 1992년에 예. 동계올림픽을 해서 김기훈 선수가 예.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에게 쇼트트랙 열풍을 선사했었잖아요. 첫 번째 주인공이죠. 그렇죠? 김기훈 네. 선수. 예. 그랬었는데 거기서 오슬로, 노르웨이 수도입니다만 등등해서 분산 개최를 예. 결정을 하고 예.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예. 도쿄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경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네. 올림픽을 빚내서 잔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실속 있게 치르자.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쓰자. 네.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네네. 이 최근의 경제 상황만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본은 날고 우리는 기고 있다. 일본은 날고 우리는 기고 있다. 예. 나는 일본에 기는 한국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올림픽 준비만 두고 보면은 일본은 줄여가지고 버는데 네. 우리는 늘려서 빚지고 있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창이 네. 세계 최고의 올림픽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 세계 최고의 올림픽이 어떤 게 최고 올림픽입니까? 그러게요. 세계 최고 올림픽이 뭘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제일 큰 경기장 짓고 인원 가장 많이 오고 돈 진짜로 많이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하고 네.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오고 네. 이런 거를 최고 대회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엄청난 착각,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집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나 우리가 빚내서 잔치하는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경기장을 축소하려고 하는. 사실 일본이 대표적인 토건 국가였었죠. 그래서 버블 경제 때 버블이 몰락하면서 그거의 허상을 알게 되면서 일본도 사실 좀 정신 차려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도쿄올림픽. 일본이 사실 절치부심해서 그 따낸 거 아니겠습니까? 절치부심했고 아베 정권의 네.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베가 올림픽 그때 따내면서 네. 강한 일본 보여주겠다. 네. 어떤 또 그런 또 퍼포먼스 심볼라이즈 하려고 네네. 올림픽을 또 활용하려고 한 거였었죠. 그랬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장을 축소 한다라는 그런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온갖 허식, 명분 다 갖다 붙여도 결국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류현진 선수에 대한 얘기네요. 예. 네. 류현진 선수가 그 어깨 부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스를 댔죠. 그렇죠. 예, 수술했습니다. 네네. 수술했는데 이 경과는 뭐 지켜봐야 되고 이제 재활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그런데 이 관련된 기사 중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슬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맥락이 거슬렸던 건 아니었었고요. 이 네. 조그만 부분에 이 아시안 투수의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시안 투수의 내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올해가 3년 차잖아요. 네. 3년 차 때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일본 출신의 그 괴물 투수라고 불렸던 마스 작가 있었죠. 네, 마스 작가. 마스 작가도 잘 나가다가 3년 차 때 팔꿈치 수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보다 1년 정도 먼저 진출했던 그 다르비시 유. 네네네. 다르비시 유도 잘 던지다가 또 3년 차 때 또 칼질을 했죠. 팔꿈치 수술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류현진까지 이렇게 되니까 네네. 아시안 투수의 내구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아시안들은 이게 좀 튼튼하지 못한 게 아니냐. 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한국 기자가 쓴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이거 저 자칫하면 인종차별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답답하게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시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3년 차라는 게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3년 차가 아니라 네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들이 아니라 네네.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에서 뛰었다 간 선수들은 네네. 미국에 건너갈 때 나이가 대부분 다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던질 만큼 던지고 간 선수들입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20대 후반인데다가 메이저리그 딱 가니까 우리보다 수준 높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더 전력 투구 하겠죠. 네. 일본이나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1년 이나 하다가 3년 정도 되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슷한 나이 또래 네. 20대 후반에서 미국에서 계속 이 공 던졌던 네. 미국 투수들도 20대 후반에 이 부상당해가지고 수술했다가 재활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이런 선수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무슨 또 아시안 투수라고 꼭 이 특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현상만 보고서 본질을 꿰뚫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스포츠 팬이라고 한다면은 가십거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스포츠 기자나 되는 사람이 공부가 부족하거나 예. 아니면 선정성을 의식하다가 선정적인 기사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네요. 그 굉장히 좀 편협한 사고방식인데. 편협한 사고방식. 근데 이런 류의 기사들이 표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아.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하던 얘기가 다른 얘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될 기록을 만들어내요. 한국인 최초로 어디에서 뭐 입단했다. 한국인 최초로 몇 골을 기록했다. 그냥 개인 통산, 시즌 통산,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중에 이렇게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 기록도 많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뭐 기성용 선수가 뭐 아시안 최다골, 네. 아시안 최다골이라는 것도 프리미어 리그에 네. 프리미어 리그 시작할 때서부터 아시안들이 계속 도전했는데 네. 실패했다.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이죠. 네. 아시안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서 프리미어 도전하고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뭐 근래 60년대 무슨 뭐 70년대 차범근이 뭐 프리미어 가려고 했다가 실력이 부족해서 퇴짜 맞은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근데 꼭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아시안 또는 뭐 한국인 최초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도전했다가 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얘가 드디어 해놨다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아하, 일종의 컴플렉스. 컴플렉스죠. 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네네. 얘네들이 우리보다 훨 낫다. 우리가 도전했다. 네. 근데 거꾸로 말이죠. 네. 거꾸로 몽골이나 네. 중국에 네. 아주 특출난 야구 선수가 탄생을 해서 네. KBO 리그에 등장한 겁니다. 네.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을 날려서 네. 이 MVP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몽골이나 중국의 언론들이 몽골 최초 네. 한국 KBO 리그 홈런 타자 네. 뭐 중국 최초의 뭐뭐 이렇게 써버리면은 네. 이런 기사 보는 우리는 어떤 느낌 갖겠습니까? 좀 촌스럽다는 느낌 받겠네요. 촌스럽다는 거 네. 느낌 받으면서 좀 뿌듯하겠죠. 예. 애들 그렇겠네. 밑으로 보고 애들이 좀 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예. 예. 그래. 이런 보도 태도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었던 그 시절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재 정권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 뭐 동양 최대, 세계 최고, 심지어 뭐 이화여대 2대 앞에 2호선 그 에스컬레이터가 동양 최장이다. 이런 것까지 그 자랑했으니까요. 또 일본의 선샤인 빌딩보다 3층 더 높게 만들어 갖고 3층인가 1층인가 높게 만들어 갖고는 63 빌딩 세워놓고서는 동양 최고층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심리로 스포츠계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 진출하거나 예. 또는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거나 뭐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굳이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예. 형님 우리든 저든지 형님이랑 어깨를 좀 나란히 합니다요, 형님. 뭐꼭 이래야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 저는 그거보다도 네. 저는 형님의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에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영원한 형님의 동생이에요. 예. 아, 이런 느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한 얘기는 다 얘기해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뭐 저 일찍 문을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일찍 문을 닫고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의 스포츠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